지금은 동영상 춘추전국 시대, 국적, 나이, 성별 불문하고 키워드 하나로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는 시대가 됐으니 우리도 한번 파봅시다. 알고리즘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생일 맞은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3돌 맞은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4 아니었어요? 아, 돌로 하면 만 돌로 나이 만- 봐야 되니까. 아. 그걸 또 뺍니까? 나 나랑 동갑인 줄 알았잖아. 아, 이제 43 네. 된 MC 장원. 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진짜 우리 스탭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요? 왜냐면 왜요? 우리 스탭들 생일에 케이크 하나 안 사줬는데 아. MC 장원 생일이라고 제가 오늘 또 네.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아니, 그러고 곱게 보니까 사서. 전민기 생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보니까 6월이더라고. 아니, 그때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어. 이 연장선상에서 월요일에 해줄만 카톡도 그렇게- 안 보냈잖아, 카톡도.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말아요. 아니, 이런 걸 안 따지면 뭘 따지는. 아니, 패널이 2명인데 한 사람만 챙기면. 안 되겠다. 내가 민기야, 내년 6월까지 꾸준히 해야겠다. 케이크 받을 때까지. 갑자기 MC 장원이 케이크 하나 받더니 맨날 평생 그만둔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조용히 같이 하면 하는데 혼자는 못 합니다. 아니, 케이크 민기 씨만 받으면 되니까요. 삐치지 말고 그런 걸로 삐치지 농담이고. 말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고 민기 씨 챙겨줬어야 되는데. 두 분이 환갑 될 때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환갑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보지 4시 말아요. 상륙 작전에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은근히 책임지지 못할 말씀 많이 하셔. 아니, 책임지면 되잖아요. 아. 왜? 책임지면 되잖아. 아, 또 할 왜요? 말이 없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예. 약간 제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나 좀 싶어가지고 좀 아니. 송구스럽네요. 진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네. 상대방이 원치 않네요. MC 장관이 아니, 아닙니다. 지는 걸 원치 않아. 본인이 지금. 이게 근데 챙김 받는 건 좋은데 네. 어쨌든 받은 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네. 돌려줘도 돼. 그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뭔가 내가 내줬다고 네. 그걸 다시 안 해줬을 때 뭐 네.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거. 그럼 제발 여기 SNS나 이런 데 절대 올리지 마시고 알림 설정 안 제발 해. 꺼주시고. 정말 안 해. 진짜 안 해요? 진짜. 아, 그럼 카카오톡에 본인 생일 표시 안 돼 있으세요? 그거는 내 뭐야? 그거 안 볼 수가 없잖아. 당장 금방 뽀록 날 거. 내가 그거 없애달라고 한 건데. 아, 참고로 12월입니다. 네. 아, 근데 농담해 진짜. 12월이요? 12월. 심지어 얼마 남지도 않았어. 어쩐지 불안하더라, 챙겨줄 진짜. 때. 아니, 정말 안 챙겨줘요. 진짜. 정말. 농담 아니고 진짜 안 챙겨줘도 돼요. 네. 예. 자,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네. MC 장원이 본인의 이제 유튜브에서 네. 오늘이 생일인데 내가 최 장군의 품바하는 그 네.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아.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저희끼리 내부 회의를 해서 품바 복장을 오늘 안 하고 네. 청취율 조사가 끝나고 청취율이 오르면 하는 걸로 아니, 결정을 뭐 또 했어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아니, 저 농담으로 드린 거였는데. 컨셉상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품바는 지금 어. 청취율 좀 올려달라 하면서. 예,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품바로 변하는 거. 아니 어차피 뭐 더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눈은 더러워져 있어요. 저희가 은근히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 네. 방송 하면서?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예, 조만간 또 두 분이 있을 때 품바를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오르면.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검색 같이 해보셔도 좋고요. 문자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TBS 앱 무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민기 씨, 오늘 첫 번째 검색어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우리 M장 형의 생일. 아, 그만하죠. 아, 너무 민망하네. 형, 아니, 진짜 무슨. 안 할 수가 없어.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정해? 아니, 진짜. 아, 뭔가 방송 사유화하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네. 너무 웃긴다. 매기는 거가 아니, 매기는 거죠, 지금. 작가님들이 매기는 거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나? 아니 생일에 생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있잖아. 근데 왜 날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세요? 저 진짜. 축하해요. 하지 마. 와 제발 쉽지 않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작진의 이 교묘한 술수입니다. 네. 뭘 교묘한 실수 정말 네. 순수하다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려는 교묘한 술수입니다. 검색어마저 이렇게 따와버리네. 검색어 뭘로 갑니까?
MC 장원을 너무 대놓고 검색하면 그러니까 네. 뒤에 장원만 따서 장원급제로 정해봤습니다.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사실 저희가 네. MC 장원으로 검색을 해서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유튜브에 나온 게 네. 썸네일만 봐도 네. 굉장히 나 얘랑 키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좋네요, 주제. 그래. 네, 지저분해서 못하겠다고. 키스로 가면 되죠. 키스가 왜 지저분합니까? 아니, 사랑을 예. 서로, 연인이나 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입맞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왜 이렇게 상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같이 입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키스가 문제가 아니고 네. 거기 썸네일에 있는 MC 장원의 표정이 네. 너무 네. 접근하기가 힘들다면서. 아니, 여기서 저희 썸네일 쓰실 거 아니잖아요. 주제만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언제 어쨌든. 그러면은 키스로 해보죠. 언제 괜찮다고 하면 네. 다음 주 주제를 키스로 가겠습니다. 그럼 뭐 전민기 씨하고 저하고 또 네. 그동안의 또 경험담과 노하우 대방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도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 검색어는 키스로 갑니다. 아니, 예. 혼자 정해도 돼요. 제작진 쳐다도 안 보는데. 밖에서 지금 다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원래 예. 이렇게 다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자극적인 거 한 번씩 가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게 또 네. 필요합니다. 키스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적극 권장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분위기 좋으면 뭐 민기 씨랑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케이크 하나 받았다고 굉장히 평소랑 다르다 텐션이 평소에는 막 그런 걸 왜 해요 도대체 막 힘들어 죽겠어 질려 막 이랬던 사람이 네. 본인이 막 키스를 하겠다고 방송 그러니까 중간에 저 사실 이렇게 싼 사람 아닌데 여기 와서 되게 싸졌어요. 원래 비싼 사람입니까? 비싸죠. 그래요. 네. 예. 자, 첫 번째 검색어 장원급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조선시대 선비들은 왜 과거 시험에 집착했을까? 라는 영상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험 계속 시험 아닙니까? 네. 뭐 학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에다가 취업 시험에다가 취업을 해도 또 진급 시험도 있고요. 뭐 공무원 시험. 조선 시대에도 이 사대부들의 어떤 일생의 수건 과거 시험이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등하면 장원급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상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예. 저도 이거 보니까 의외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고려 광종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900년 정도 넘게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조선의 과거 시험은 나이와 신분에 제한 없이 양인 이상인 남성이 응시가 가능하고요. 문신선발하는 문과랑 그다음에 이제 무신선발하는 무과, 그다음 기술직 선발하는 잡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예. 뭐 지금 고시 우리가 네. 많이들 행시, 예. 뭐 외시, 사시는 없어졌지만. 근데 이 네. 과거 시험의 난이도는 상상 이상이에요. 외워야 하는 한자 수가 총 43만 자. 그러니까 하루에 200자씩 외운다고 해도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보통 과거 시험을 8살 때부터 준비를 한대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근데 몇 년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몇 년이요? 평균 30년. 어머.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평균 연령이 네. 37살이었대요. 그때 아마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요. 50살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예, 그렇겠네요. 지금 나이로 치면 한 70세 사법시험 붙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만큼 어려웠다. 그만큼 어려웠죠. 근데 예. 이제 최연소 합격자가 보니까 조선 완조 500년 중에서 고종 때 이건창이라는 인물인데 15살에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최고령 합격자는 86세에 합격한 분이 계세요. 네. 정순교라는 인물인데 이게 이제 최연소, 최고령 또 이런 그런 타이틀도 있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조선은 양반 사회였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조선 사회에서 3대에 걸쳐서 과거 급제제가 없는 가문은 사대부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가문에서 네. 계속해서 이 합격자가 나와야 되는. 그렇구나. 야, 86세에 합격한 정순교라는 그 이분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86세까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셨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 평균 연령이 낮긴 했는데 양반 가문에서는 그래도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꽤 좋은 거 드시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두 분은 본인들이 이제 시험을 뭐 외시가 됐든 행시가 됐든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 네. 그럼 한 9년 동안 참을 수 있습니까?
9년이요? 네. 저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군대가 있긴 하지만 제가 29살에 SBS 공채가 됐으니까 예. 21살 때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9년. 9년 구수. 네. 그 매년 방송국이 3군데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3번은 매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더 많은 거죠. 결국 꿈을 이뤘네 그렇게 해서. 저도 한 18년째 지금 무명과의 어떤 싸움. 뭐요? 방송하는데 무명과의 싸움. 무명? 이름을 알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봅니다, 저는.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방송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무명과의 싸움. 어떻게 요새 길거리 다니면 좀 알아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또 내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말하고 있잖아요. 이태원 축제를 했어요. 이태원 축제 본인이 진행을 했다고? 아니, 내가 거기 갔다고 놀러. 아내분이 이탈리아 여행 가는 표를 타서 난 이태원에 간 거야. 이태원으로 갔더라고요. 본인은? 거기서 낮술 한잔 하러 갔는데 와 너무 많이 알아보셔. 정말? M장 TV 잘 봤어요. 뭐 하면서 말들을 걸어오시니까 뭐 놀 수가 없더라고요. 사인 해줬어요 그래서 본인? 사인은 안 받던데. 이게 그 정도 가치는 아닌 거죠. 그냥 알아보는 정도까지 딱. 그러면 사진 같이 찍어 이런 사람도 있어. 사진도 안 찍었어. 사진도 안 찍고 그냥 가장 애매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놀기 제일 안 좋은 단계. 차라리 거기서 사인이라도 부탁을 하면 사인해주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누구야? 그렇지. 유명한 사람이야? 셀럽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약간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보면 저 그냥 뭐 지인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불편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와서 아는 체는 안 하는데 몇 번 쳐다봐. 그러면 혹시 알아봤나 하면서 나는 위축이 돼 또 놀 수가 없어. 이런 아주 애매한 단계라는 거죠. MC장은 어때요? 좀 길거리 다니면 좀 많이 알아봅니까? 엄청 알아봐요, 저 형은. 아니 저는 뭐 돌아다닐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가끔 이제 술을 먹고 회식 같은 거 하고 술을 먹고 대리기사님들 이제 오시면 대리기사님들이 이제 대기하시는 시간에 이 유튜브나 혹은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렇구나.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대리기사님들이. 그렇구나. 제일 처음 나를 알아봤을 때 기억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딱 알아봤을 때 연예인 하고 나서. 제 생각보다 좀 오래 했습니다. 그렇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였을까요? 근데 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알아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일단 퇴사를 하시고요. 갑자기요? M장기획에서 프로그램 몇 개만 하면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예뻐서 못 알아보나 일단 오늘 방송 끝나고 나오시면 저희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아는 척을 엄청 해드릴게요. 사인 준비하면 되나요? 자, 그래서 장원급제. 조선시대 진짜 힘들었고 4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3대에 걸쳐서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 뒤에 이어서 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이제 갈수록 경쟁률이 이제 치열해졌거든요. 엄청 힘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기가. 이게 양반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발 인원은 늘리지를 않았어요. 나름 또 티오가 딱 정해져 있구나. 갈수록 문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률이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경쟁률이 초기에는 10대 1 정도였는데 중기에는 100대 1 그리고 정조 때는 15만 명이 몰려가지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얼마 됐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시작이 돼서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이 응시생들은 양산과 도시락 긴 시간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또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 또 고사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요강을 가져와가지고 왜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 타짜에서 보시면 도박 중독에 빠진 아주머니들이 도박을 계속하려고 옆에 이제 맞아. 요강을 두고 거기서 소변 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처럼 시험 보다가 이제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렇구나. 계속 시험을 이어가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집이 부유해야만 계속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게 이 시험 준비만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사법고시도 맞아. 그 준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뭐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거고 지방에서 이제 시험을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 되잖아요. 와야 되고. 그 여비가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하루 만에 가는 1일 생활권이 아니잖아요. 맞아. 이게 한 달이고 뭐 멀면은 뭐 이렇게 뭐 몇 달이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러니까 그 계속 가는 동안 먹고 자고 할 돈도 여비를 마련하려면 집이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지. 드라마 본 거 말 한 마리 타고서 앞에 이제 또 그거 누구 또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집안이 좀 돼야 되지. 그렇지. 보통은 이제 걸어서 가셨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원급제에서 일단 조선시대 그 영상을 살펴봤고 두 번째 영상 어디로 갑니까? 시험 시간에 이런 친구 꼭 있다. 라는 영상입니다. 아, 시험 기간에 사람들 어떤 유형을 나눠놨군요. 그렇죠. 시험 볼 때 되면은 친구들 쓱 보면 막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네네. 7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소개해주면 뭐 이런 거예요. 인터셉트형이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보려고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필기노트 얌체같이 좀 복사해달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맞아. 근데 어차피 그거 줘봤자 그거 달라는 애들 치고 공부 많이 한 애 없어서 그거 정리해놓은 사람 이기기는 힘든데 그래도 짜증나죠, 달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리액션 장인형. 이거 왠지 MC장은 이랬을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이제 반장이 와서 정답을 다 같이 맞출 때 이제 사실 뭐 조용히 채점만 하면 되는데 한 문제 한 문제 맞출 때마다 막 오바 떠는 친구들 있잖아. 맞아. 뭐 맞았다. 그러니까. 예스! 막 이러고. 막 그런 친구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리액션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이렇게 리액션 하는 친구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맞아요. 그 정도로 틀렸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복이 심한 사람들. 학업 성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들쑥한 편은 아니다. 맞아요.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신비주의형인데 같이 놀아요. 근데 시험만 보면 1, 2등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약간 전민기 이런 과였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과가 아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같이 놀아요. 근데 얘는 어떤 천재성이 있었냐면 집에 갈 때 문제집을 한 권 사갖고 가요. 다음날 그걸 다 풀어오는 거야. 그런 애가 있었어. 지금 뭐 합니까, 그 친구? 판사 됐습니다. 진짜요? 연락은 끊겼어요. 서울대 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돼가지고. 그 어쨌든 학교 다닐 때도 좀 놀았단 얘기네,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저랑 맨날 농구하고 당구 치고 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인생. 좀 같이 놀았는데 성적 잘 나온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얄미워요. 근데 MC 장원도 머리가 좀 좋은 편이라 공부 조금만 해도 성적 잘 나오지 않았어요?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저랑 좀 맞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내신 관리가 잘 되고 이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늘따라 겸손과 여러 가지 뭐 이게 되게 앞에 생일로 너무 부담을 줘놔가지고 뭘 이렇게 자랑을 못 하겠네요. 좀 넘나드세요, 선을 왔다 갔다.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징징이형. 채점 끝나고 나면 막 곡소리 나도록 망했어. 뭐 주위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잘 봤어. 96점 맞는 그런 애들도 있었죠. 이런 스타일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긍정형이었어요. 어떤 형인데요? 그러니까 늘 제가 채점한 것보다 실제 점수가 한 14점, 12점에서 20점 정도가 덜 나왔어요. 저는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저 무조건 맞는다고. 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한 2, 3일 행복할 수 있잖아요. 시험 성적 받기 전까지는. 어차피 시험 성적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걸 냉정하게 해가지고 굳이 우울하게 시간 보낼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지. 며칠이라도 행복하게 보내는 거.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그리고 행동입니다. 찍은 거 틀린 거 알면서도 그냥 동그라미 쳤던. 일단은. 제 모습을 좀. 일단은 동그라미 치고 본다. 그래서 수능 봤을 때도 한 20점 정도 제가 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난 안 알아본다니까. 아니야. 그걸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그럼 MC 장원은 진짜 더 성공한 거지. 사인도 해주고 막. 그게 무슨 인생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는 없죠. 정말 좋겠다. 진짜. 저는 우리 최장군 보면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최장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갑자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에 우리 방송 나왔을 때도 느꼈지만 행복 지수가 너무 높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부탄 국민이잖아요. 행복 지수가 엄청 높잖아. 맞아요. 솔직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래요. 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봐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가야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뭡니까? 머릿속을 하염없이 맴도는 수능 금지곡 내쫓는 방법은? 이거 수능 금지고 계속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곡들이 있어요. 샤이니의 링딩동 링딩동 링디디디디딩딩딩딩. 지금 나오네요. 저거랑 태진아 씨의 진진자라라는 곡이 있어요. 이건 시작부터 가사가 진진자라더라고. 근데 이거 내가 아까 부르려고 연습을 했는데 그새 음을 내가 까먹었네. 나오고 있나요? 진진자라 진진자 진진자. 그래서 이제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중독성 있는 곡들. 이게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계속 부르게 되는 하루 거예요. 종일. 집중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현상을 한 방에 끝낼 대책이 없냐 이 영상에 따르면 있대요. 있어요? 이게 이제 귀벌레 증후군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맴도는 현상. 무려 인구의 98%가 겪어봤다고 하는데 영국 독일 전문가가 일명 이 귀벌레송 100여 개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템포가 빠르고 멜로디가 동요 같고 리듬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한대요? 껌 씹으시랍니다. 껌을 씹으라고요? 네.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네. 이 껌을 씹으면 이제 음악을 듣고 기억하는 뇌 부위가 이제 듣기 말하기를 담당하는 곳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껌을 씹으면 이 귀벌레 현상을 만들지 못하고 껌 씹는데 집중하게 돼서 이제 잊게 된다.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꼭 영국의 한 대학이야.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영국의 한 대학이 영국만 해요. 영국. 특히 뭐 더런 대학이나 뭐 이런 데 있어요. 진짜 기상천외한 실험 많이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영국이란 나라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실험과 영국이 붙으면 약간 이제 애매해지긴 하는데 가끔씩 스웨덴 뭐 이런 데도 등장합니다. 네. 예. 어쨌든 영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만약 머리를 간지러워서 긁고 싶은데 못 긁는 상황이면 뭐 허벅지를 꽂히면 허벅지 아픈 것 때문에 머리 간지러운 거 있듯이 집중력을 딴 데 쓰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내가 여겨지진 않아요. 아니, 근데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혀 이렇게 칫솔질 할 때 구역질 왜 하고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 제가 잘 못하는데 영상에서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혀를 하면은 헛구역질 진짜 안 나요. 이건 내가 해본 거야 실제로.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혀를 닦으면. 그러면은 웩웩 안 한다고?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제가 저 얘기를 한 3주 전에 전민기 씨가 이 방송에서 여기서 했어요. 저 얘기를. 여기서 안 했는데? 여기서 했어요. 저 안 여기서 했어요. 했다고요? 네. 본인 방송에서 했겠지. 아니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제가요? 네.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이 했대네요. 맞아요. 했어요, 저?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오디오 감독님 얘기를 안 들으면 누구 얘기 들을 겁니까? 나 원래 방송에서 썼던 얘기 또 안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생각나가지고 아침에 이 양치하면서 혀를 닦으면서 저걸 해봤거든요.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밤에 먹은 거 다 쏟아낼 뻔했어. 코로나 왔겠다. 형 진짜 돼요. 진짜 안 돼요. 역류성 식도염 걸린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해가지고. 난 이거 잘 돼서 꼭 써먹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들어왔다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르구나. 괜찮냐고 뛰어들어왔다니까. 진짜 엄청 웩웩거려가지고. 예. 그 얘기는 따로 우리 또 해보도록 하고 일단 도로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꼬꼬알 함께하고 있어요. 3789번님이 맞아요. 저도 여기에서 듣고 헛구역질 방법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토하실 뻔했다 그러죠. 아니 그 뒷얘기는 안 왔는데. 아니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실천한다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닐 텐데. 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요. 일단 전민기의 방법은 여러분 치카치카 양치하실 때 코를 벌렁벌렁 해라. 그러면은 토하지 않는다. 이것도 괜찮아요.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우액우액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무실에 저희는 이제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잖아요.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쑥 뭐 누구마다 지나가다 보면 꼭 거기서 웩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게 눈에 띈다고요. 아니면은 아예 화장실도 가기 전에 이미 이 양치하는 그 칫솔을 이미 물고 가. 거기 막 다 복도에서 닦으면서 가.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뭐 닦으면서 가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사운드는 가끔 좀 과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진짜. 저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안에서 막 이러는데 괜찮으실까 싶어. 걱정이 돼서. 맞아, 진짜. 걱정이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양치한 것 같은 기분이 드나 봐요. 평소보다 깊이 들어가서 그래 칫솔이. 그럴 때는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코평수를 한번 넓혀보라고 합니다. 전민기의 조언은. 지금 자꾸 넓히실 거예요, MC 장원? 아니, 전 일단 코평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눈썹까지 제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눈썹까지. 신경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소심해가지고 많이 못 찔러넣거든요. 그럼 어때? MC 장원은 키스하는 걸 생각하면 안 토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세요? 신경을 딴 데로 돌려야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아까부터 머릿속에 키스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사실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19금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시작은 최장군이 먼저 합니다. 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나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예. 꽈추쌤 오시잖아요. 꽈추쌤한테 물어보세요. 꽈추쌤, 이번 주. 그분도 연애는 잘 몰라. 그래, 기능적인 건 많은 거죠. 기능적인 것만. 예.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실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그분도 보면 엔지니어야. 예, 비행기로 치면 고치는 건 잘하는데 운전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요? 엔지니어. 비유가 와닿네요. 네. 예, 뭔가 잘 고치는 분. 저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시면 연애 잘 하는지 못하는지. 네,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김옥선님께서 라디오로 듣다 입담에 뿅 가서 유튜브 들어왔는데요. 새마을운동 모자 착용하신 분이 뉘신지요? 라고. 초록색 모자 제가 쓰고 있습니다. MC 장원입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 43세 생일을 맞이한 MC 장원입니다. 미역국 드셨어요? 미역국이요? 네. 아니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미역국 끓여준 사람 없어요? 직원들 중에 누구 끓여주거나. 요즘에 무슨 생일에 미역국. 뭔 갑질이야, 이게. 그거 바로 고발당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네. 난 또 주변에 누구 미역국을 좀 끓여서 따뜻하게 해줬나 싶었는데. 예. 어떻게, 그러면 내년 생일에는 제가 미역국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까는 좀 서운했는데 그냥 나는 축하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불편하다. 와. 생일 축하가 질려보긴 처음이에요. 질려. 나까지 질리네. 와. 내년 생일은 쉬고 싶어요. 안식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년은? 생일주에 휴가를 떠나겠습니다. 예. 생일 축하해요. 정말 진심을 담해. 그만해. 진짜 끈질기다. 처음에는 아마 많이 좀 불편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쯤은 아마 저를 불쌍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 생일 지옥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 나는 축하를 안 받겠다. 예. 그래요. 그 케이크 놓고 가세요. 내가 먹게 그럼. 준 것도 뺏어갑니까? 자,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전민기 씨, 어떤 겁니까? 네, 독감 예방주사들 맞으셨나 모르겠네요. 올해 독감 유행이 좀 일찍 시작이 됐는데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검색어는 독감으로 가보겠습니다. 독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감 어떤 영상이 뜹니까? 감기일까 독감일까? 약사가 알려주는 감기 vs 독감 구별법. 이라는 영상입니다. 감기 대 독감 하면 되는 감기 vs 독감. VS라고 돼 있잖아요. 발음에 자신이 없으시네요. 감기 vs 독감. 예. 감기 대 독감.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다녀오셨잖아요. 영국에서 이거 발음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vs 없어요? 그래? 네. 근데 감기랑 독감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특정이 안 되고 독감은 특정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왜 백신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류가 변종이 너무 다양해요. 200여 종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주사도 그렇고. 근데 독감인 경우는 지금 뭐 어떤 독감이 유행한다. 거기에 딱 맞는 그 치료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감기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가장 흔한 형태의 그런 질환이고요. 이게 이제 독감과 다르게 감기는 사계절 내내 언제든 나타나고 독감은 유행하는 철이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밥을 먹으러 좀 멀리 나갔는데 이렇게 셔츠 한 장만 입고 와서 그냥 걸었더니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살짝 오르면서 뭔가 이제 지금 MC 장원과 전민기 씨가 굉장히 잘생겨 보인다. 감기가 걸렸는데요? 눈에 감기가 걸렸나 봐요. 부작용인가? 잘못 먹었나? 예. 눈에 감기가 걸렸다. 눈에 감기가 걸렸어. 좀 색다른 표현이긴 하네요. 되게 부러워, 최장군. 진짜 라디오 진행자인데 이렇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은 사람 처음 봤어요. 아무 말 아니에요, 진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약간 몽롱해서 그럴 수 있죠. 몽롱해서. 그럴 수 밖에서 낯설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약간 술 먹은 것처럼 비슷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맞아. 저희는 빨리 끝내고 가야겠네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두 분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난 정말 기대진 않고. 네. M장 이번 주를 M장 생일 주간으로 합시다라고. 그래도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여기 한 번 오고 이제 안 옵니다. 설마 저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진 않겠죠? 짤짤이 쇼 또 쫓아올 것 같은데요. 목요일에 짤짤이 쇼 쫓아가고 금요일에 아밤주 쫓아가서 MC 장원 생일이라고 제가 생일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나요? 네. 눈에 감기 걸렸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감기 때문에 제가 좀 골골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한 감기 이렇게 줄여서 독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민기 씨가 설명해줬다시피 독감과 감기는 아예 다른 바이러스라서요.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특정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해당 약을 먹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 접종도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만 맞게 되는 겁니다. 감기 이 백신은 없잖아요. 독감 예방 접종은 있잖아. 특정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근데 감기는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고 코로나도 막 여러 가지 변종이 생겼던 것처럼 감기는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감기에 걸리는 게 늘 새로운 감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감기약들은 보통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싸워서 이길 동안 좀 덜 괴롭게. 좀 이렇게 증상 완화요. 증상 완화. 보통 목 아프고 기침하고 비슷한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는 처방전들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랑 뭐가 다른가? 코로나는 이제 또 제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특보 또 진행자셨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특보 진행자로서. 그 진행하면 전문 분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2년 동안 했더니 주워들은 게 많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미각이나 후각을 잃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맞아요. 케바케긴 하지만. 그래서 마른 기침도 나오면서 미각과 후각이 둔해진다 하면 코로나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난 코로나인가 보다. 나는 독감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코로나는 코로나 키트로 채취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되고 독감도 병원에 가서 직접 본인이 검사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학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옆에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를 주워 듣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준문가라고 하거든요. 준문가. 지식을 줍는다고. 준문가. 준문가. 근데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준문가 중에 한 명이 이제 오창석 평론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가끔 이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한참 이제 유행할 때 코로나 방송에도 나가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코로나 전문가 의학 박사분들 이제 페이스북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보고 공부를 해갔는데 자기가 공부해간 그 페이스북의 주인 의사 선생님께서 맞으면 그걸 쓰신 분이 그래서 그분이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자기가 먼저 막 얘기해버렸대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자기랑 너무 생각이 똑같아. 자기가 할 얘기를 오창석 평론가가 다 해버리니까 의사가 나와서 저분 의견이 다 맞습니다. 너무 웃긴다. 진짜. 전문가 맞네. 대표적인 코로나 전문가. 전문가. 선점하는 사람 거군요. 말을. 빨리 급하게. 정말. 사회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나가서 의학 지식 있는 것 마냥. 그래서 그 의학 박사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겠죠.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진짜. 자기 생각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오창석 평론가. 생존 전문가입니다. 그러냐. 생존 전문가. 코로나 전문가. 프리의 시장은 이렇습니까? 전민기 씨? 이렇게 서로? 그럼요. 아니 어차피 전문 분야라는 게 평생 연구하신 분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 그분들의 영상이나 찾아봐야 돼요. 보고서 그걸 빨리 이해해서 쉽게 전달하면 그럼 전문가다. 전문가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박지훈 변호사가 떠오르네요. 네. 그분도 아침에는 백지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빌드업해 나가는. 네. 예. 최진봉 교수님도 그렇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뭐 진짜 전문가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되겠는데 예. 거기 자기 생각은 없죠. 거기에 김어준 생각, 김종배 생각. 종합하니까 더 좋네. 여러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MC 장원도 그렇게 해서 시사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예, 저도. 본인도 아닌 것처럼. 네. 예, 본인도 맞답니다. 예, 생태계 교란종. 그러니까 1차 생산자분들이 계세요. 1차 생산자. 그분들이 쫙 뿌려주시면 네. 우리 이제 2차 줍줍 해가지고 줍줍 전문가. 예. 자, 교란종 얘기는 여러분 지난주 꼬꼬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TBS FM 채널 들어가시면 지금 몇천 분께서 좀 보셨으니까 보시면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두 번째 영상은 어떤 겁니까? 자, 주사 안 아프게 맞는 법. 맞으면 아픈 주사. 제일 아픈 부위는 이라는 영상입니다. 이제 독감, 감기에서 주사로 넘어갔군요. 그렇죠.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영상 소개해드리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 의사가 주사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일단 주사가 너무 무섭다는 얘기에 대해서 예. 이 의사분 같은 경우는 주사를 못 보게 한대요. 주사 보고 공포증 있는 분들은 심지어 이거 보고 기절까지 한대요. 니들포비아라고 있어. 진짜. 맞아, 니들포비아. 네. 그래서 주사가 아픈 이유는 어쨌든 우리 몸에 피부가 있잖아요. 이걸 주사가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알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상 반응. 그건 뭐냐면은 신경 통증이 바로 그 알림이에요. 뭐가 지금 내 몸에 침입을 하고 들어왔다. 있다. 근데 이제 주사를 맞아도 더 아픈 데가 있고 덜 아픈 데가 있는데 네. 제일 아픈 곳은 우리 몸이 예민한 곳이 제일 아픕니다. 예. 그래서 뭐 입술이나 손끝, 그다음에 뭐 거시기가 뭐야 거시기. 그거. 네. 예,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경 수술이 그렇게 아프다. 작가님 표현 진짜 좋다. 아니 그 영상에서 네. 유튜브 하는 영상 거기에서 의사가 네. 맞아. 거시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약물이 들어가면서 아픈 거는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 거래요. 근데 포경 수술할 때도 주사를 놓나요? 마취 주사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절단 들어갑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진짜. 네.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 네네네. 수요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사를 어디에다 놓는지, 네. 얼마나 아픈지. 네. 예. 요거는 전민기 씨가 다른 방송에서 한 걸 제가 본 내용인데. 네. 그 포경수술하고 남은 포피 있잖아요. 네, 표피. 예. 포피라고 하더라고요. 포피. 포피. 네. 표피이기도 네. 하지만 포피라고 한대요. 네. 포피가 맞죠? 맞아요. 네. 포피. 예. 노래 생각나는 포피. 그 수출한대요, 그거를. 수출한다고요? 네, 이게 그 산드라 블록이 네. 고백을 했어요. 네. 얼굴 피부 재생에 그걸 쓴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서 추출한 성분이 아이의 DNA를 갖고 있잖아요. 네. 아이의 조직 세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추출해가지고 그 맞아요. 헐리우드 여성 배우들의 피부 재생에 쓴다는 거예요. 주사로 맞는데요. 그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죠. 진짜요? 응. 실제로. 뽀삐 전문가. 뽀삐 전문가? 전민기 씨. 뽀삐비 아니라, 예. 보피? 뭐라고? 포피야. 포피. 뇌에 감기가 왔나봐. 감기 걸려. 포피 네. 전문가. 맞습니다. 예, 예. 전민기 씨. 저도 이 니들포비아. 있어요? 없었는데 생겼어요. 원래 주사를 엉덩이에 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옆구리에 한번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바지 내리려고 옆구리에 살이 많으니까 바지를 아직 안 내렸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바지를 내린 줄 알고 옆구리에다가 진짜로? 아니 지금 MSG 치는 거 아니야? 진짜 정말. 옆구리에다가 진짜로 옆구리에다가 한번 맞았어요. 진짜로. 엉덩이랑 옆구리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옆구리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어디 옆구리 좀 봐봐 엉덩이가. 아니, 두둑하거든요. 네. 그때 또 유독 두둑했나 봐. 근데 바지 내리시고요. 그 간호사분들 특유의 바지. 자, 바지 내리시고요. 근데 아직 안 내렸는데 내린 줄 알고 놓으셨어요. 한번. 어떡해. 그 너무 니들 폭이 웃기네. 얼마나 하다. 너무 진짜. 아파가지고. 별일이 다 네. 있네, 저 형은 진짜. 인생이 스펙타클해요. 예. 네. 오늘 그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MC 장원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일면식은 없지만 와이준님. 아, 좀 그만 좀 해라. 나도 니들 포비아 생겼어 진짜. 니들 다 너무 무서워. 니들 포비아. 아니, 저도 제작진이고 진행자고 청취자고 니들 다 무서워. 진짜. 생일 포비아 걸리겠네 이러다 진짜. 아, 니들 진짜 너무 무서워. 니들 포비아. 생일로 이렇게 사람 질리게 할 수 있나 진짜? 이렇게 와. 앞으로 한 3년 하기 싫어요 생일을.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어디 갈 준비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요. 그래서 주사 안 아프게 맞는 법.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정맥 주사랑 근육 주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맥 주사랑 근육 주사 있는데 왜 어떤 주사는 뭐 만지면 문지르라고 하고 문지르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뭐 다 문지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된대요. 그냥 느낌상 이 아픈 데를 코 벌렁거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딱 와닿았어. 그 여기저기 써먹네요. 이거. 뭐만 있으면 이제 코를 벌렁거려야 될 것 같아. 요새 방송 하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러 번 진짜? 써먹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뭐예요? 가위 눌렸을 때 저기 항문 조이기 하라고. 그래. 뭐 맞아, 했을 때? 맞아. 감기 걸렸을 때? 가위 눌렸을 때. 가위 눌렸을 때 항문 조이기 하라. 맞아. 네. 예, 지난 방송 들으시면 MC 장원이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가위 눌렸을 주사를 때 항문.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네. 왜요? 놓는 사람에 따라 잘 놓는 사람, 못 놓는 있어요. 사람이 있대. 있어요. 유독 아픈 사람이 있어. 있어요. 옆구리도 놓는데 뭐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제 좀 머뭇거리면 더 아프고 한 번에 딱 놓으면 덜 아픈데 천천히 뚫으면 이게 아프다는 거야. 오히려 속도를 팍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 파일럿인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랜딩 같은 거. 파일럿인데도. 네, 왜냐면 타보시면 알겠지만 어떨 땐 되게 스무스하게 내리는데 어떨 땐 진짜 우당탕탕해요. 하드랜딩. 그래서 자기도 그 친구를 보면은 매번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타고난 주사를 못 놓는 똥손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박자감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때릴 때 타닥 탁 마지막 해야지. 탁에 같이 써야 되는데 타닥 탁 주사 탁. 그치 맞아. 그러면 볼따고 맞은 건 맞은 거대로 아프고 주사대로 아파요. 옆구리 놓으신 그분이 아마 이 주사 놓는 똥손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한 방에 탁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슬슬 들어가면 더 아프다. 그리고 이제 견습생분들 티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한테 주사를 놔주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분은 지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떨려. 맞아요. 그리고 혈관 주사 놓을 때 못 찾아가고 계속 찌를 경우. 다시 찾을게요. 막 이러면서. 그럼 꼭 내 탓한다? 혈관이 안 보인다는 거야.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또 처음은 있으니까. 인 시절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해서 막 못 찾으면 이제 위에 고참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딱 때려놓지. 놔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주사 이야기 나눠봤고, 자, 세 번째 영상은 어떤 걸로 갑니까? 자, 술 마시면 꼭 이런 애들 있음. 술 주사 별별 유형. 이 주사가 그 주사로 넘어왔나요? 맞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셋이 술을 먹어봤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입니까? 예. 최 장군은 그냥 계속 웃어.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지하 주차장에서도 웃고 있더라고.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뇌가 고장났나 봐요. 왜 이렇게 그냥 뭐만 하면은 이렇게 웃음이 나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지. 주변 분위기를 또 밝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물론 걱정은 좀 돼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남들한테 크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이제 평소 안 그러던 사람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깍듯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말을 그렇지. 경우가 있어요. 맞아. 대표적으로 이제 오모 창석 씨가 있는데 반말해요, 오창석. 어떻게 해요? 반말하고 이제 막 쌍욕을 합니다. 진짜로? 중문가에서 갑자기 술자리에 한 4년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박지훈 변호사가 소령 제대했거든요. 술 먹고 와서 소령 출신이라며. 갑자기 오창석 씨가? 나는 병장 만기 저녁이야 그러던 거예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반말을 갑자기 한다거나 저는 술을 강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MC 장원이? 본인 아니요, 스타일이? 술 취하면 남 술 먹이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 그거 너무 싫다. 맞아.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근데 제가 예전에 저는 술이 약하니까 보통 제가 먼저 취해서 다른 사람들 취하는 걸 못 보는데 술을 못 먹는 날이 있어서 보니까 진짜 별별 유형들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한 얘기 또 하는 사람 계속 하는 사람. 많죠. 그건 네. 전통적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폭주 기관차 유형도 있어요. 화를 주체 못하는 스타일. 수도꼭지 콸콸 유형은 우는 스타일. 그렇지. 그리고 오지라퍼 유형 계속 합석하지. 다른 테이블 합석하죠. 그리고 계속 전화하는 사람 있어. 갑자기 막 누군가한테 해볼까? 전화 막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여러 유형 이제 오창석 씨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많이 털리네 오창석 씨. 해명하고 싶으면 여기 나오십시오. 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그리고 꼭 옆 테이블이랑 이렇게 싸움을 만드는. 그거 너무 싫어. 시비 거는 사람. 네. 아니 근데 MC 장호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잡니다. 네. 저는 술 취하기 전에 네. 잠이 먼저 와요. 그럼 네. 똑같구나. 그냥 평소랑 술 취했을 때랑 잘 때 뭐 이게 다. 저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가버려요. 혼자 뭐 간다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사람 챙기는 거 없어. 그냥 혼자 택시 타고 가는 스타일. 깔끔한 거예요, 근데 저게. 네. 근데 이제 가끔 실수하는 게 불러요. 그 친구 내가 불러서 왔잖아. 그 내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합석을 또 시키거든요, 제가. 막 너 여기로 와 해갖고 좋은 사람들 소개해 준다고. 오자마자 가버려요, 저는. 그럼 얘는 여기 왔잖아. 그치, 민망하지. 그런 경우가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저는 아무튼 잘 웃는다라는 거. 예. 저 주사 있어요. 좀 좋은 거. 집에 와서 주사. 꼭 술 취하면 저는 청소를 합니다, 집에 와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 약간 더러운 게 눈에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날 보니까 최 장군 주사 하나 더 있더만. 어떤 거요? 계속 음식 갖고 오라고. 맞아요. 더 없어! 계속 더 갖고 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난 다음에 소금 뿌렸어요. 음식 타령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속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리고 하나 또 있어. 어떤 거요? 강요. 오늘 참 재밌었죠?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참 재밌었어요. 밖에서 그건 주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네. 평소에도 우리 스태프들은 저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M자 오늘 어디로 가요? 예, 끝나고. 생일 얘기 하지 마, 이제. 또 할 거잖아. 생일 저녁인데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생일 축하를 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니들 포비야. 니들 너무 무서워요. 니들한테 질렸다. 예, 그래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예, 남은 생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생일도 챙기기 싫은 것 같아요, 이제. 빨리 가자, 형. 이제. 그래요. 예.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